자, 바로 전 시간에는 신고 절차를 쭉 보신 거예요. 보신 거고, 이제 신고서를 내는데, 이제 9페이지 오른쪽은 뭐냐. 우리가 시군구, 신고관청에 가서 뭘 신고할 거냐, 이거예요. 신고사항.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일단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자, 어떤 걸 신고할 거냐. 첫 번째, 두 사람 인적사항. 당연한 거예요. 인적사항 당연하고. 두 번째는 개공이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개공이 중개했다는 거지.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의 인적사항 물론이고 니은 중요합니다. 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라. 올해 초에 2017년에 일부 좀 수정됐다가 이번에 출제됐어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를 신고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죠. 계약일 다 신고해줘. 계약 체결일, 또 중도금 지급일, 또 잔금 지급일 다 신고하고,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신고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등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다 신고하고. 그렇지, 당연하지. 실제 거래 가격. 그럼 그렇습니다. 8번은 올해 9월 달에 신설된 거예요. 올해 2017년 9월에 신설된 건데, 투기 과열지구는 어디서 배우냐면 그 공법 시간에 여러분 주택법에서 배우셔요. 투기 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투기가 과열되는 지구잖아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그 분양권 같은 걸 팔 때는 그 일정 기간 파는 게 제한돼 있어요. 전매가 제한돼 있습니다. 주로 이제 현재 뭐 서울, 과천, 세종 이런 데가 투기 과열지구예요. 투기 과열지구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을 못 팔아요. 이렇게 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지역인데, 이 투기 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만.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다. 이 주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추가 신고해라.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일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겠죠. 국가 등일 때는 낼 필요 없고, 매수인이 국가입니다. 첫 번째 뭘 내시느냐. 자금 조달 계획을 내라. 3억 이상 주택의 거래를 할 때 그 금액을, 그 가격을, 그 돈을 어떻게 만들어낸 걸 밝혀내라는 거예요. 얼마는 예금이었었고, 얼마는 대출을 받았고, 얼마는 엄마가 줬어 이랬다가는 증여세 폭탄 나가게 투기를 억제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신고하고,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도 신고해라 이거야. 8번은 조건이 붙죠. 투기 과열지구이어야 돼. 그것도 꼭 주택이어야 돼. 꼭 주택이어야 되고 3억 이상일 때. 투기 과열지구 밖에서는 절대 이거 내야 안 내. 절대 안 냅니다. 금액 관계 없이 절대 내지 않고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인데 그것도 3억 이상일 때만 내라 이거야.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전체적으로 외우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라면을 끓일 거야. 라면 끓이는데 일단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여. 거래 당사자가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도 젓가락을 들고 붙어야 돼요.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지지를 신고해라. 라면 언제 먹냐면 3번 모여서 먹어요. 계약일날 또 중도금 지급일날 또 잔금 지급일날 3번 모여서 라면을 먹어요. 제가 그 순서대로 써드렸어요. 지금 프린트에. 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조건 또는 기한. 좋아하는 라면의 종류는 소지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지면이란 라면이 있어요. 소의 기름으로 튀긴 라면이라고. 당연히 담백한 라면이에요. 이 라면 어떻게 먹어야 돼? 실실 웃으면서.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실실 웃으면서 먹어요. 여기까지가 1번에서 7번까지를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틀리게 나오느냐 이런 것도 연습을 해요. 근데 어쨌건 신고사항을 기억하면은 나머지 어떤 걸 내도 우리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일 때, 그것도 3억 이상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양거로 2번이 그거예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는 것이 서식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쓰고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도 쓰고 이걸 내는 거죠.
근데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는 당연히 매수인이 쓰는 건데 1번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다. 그리고 3억 이상이다. 이럴 경우 신고서를 낼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서식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매수인이 작성하지 누가 작성하겠냐고요. 네. 매수인이 단독 서명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시오. 신고서를 함께. 그다음 2번, 3번은 읽고만 가면 돼요.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분리하여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나중에 별도로 내도 된다는 거죠. 어쨌건 60일 안에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3번.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에서 매수인 외의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개공이 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신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낸다. 개공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도 내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수인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서 나한테 줘야 내가 이걸 함께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때 셋째 줄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개공한테 계약일부터 50일 안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줘라. 60일 안에 내려면 적어도 50일 안에 줘야 넉넉하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이 기간 내 제공하지 않았다. 개공한테 안 줬다면 매수인이 별도로 내라 이 말이야. 됐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이 신고사항을 어디에 담아요? 신고서에 담는 거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개공이 신고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 방법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일단은 10페이지는 표고, 신고서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은 이거 작성 방법인데 일단 10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나서 다음 11쪽을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쭉 쓰겠죠. 쭉 쓸 텐데 여러분 이제 그 형광펜 같은 걸로 좀 색칠할 때가 있어요. 자, 매도인의 성명, 주민번호, 그렇지. 국적도 있고 주소도 쓰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도 쓰고 거기에 색칠해요. 거래지분 비율 이만큼. 거래지분 비율 이게 뭐냐면 매도인이 2명 이상인 거예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매도인이 갑, 을 2명인데 갑 2분의 1, 을 2분의 1 그 지분을 쓰라는 거예요. 거래지분 비율. 거래지분 비율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거래지분 비율은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 그다음 매수인 가죠. 매수인도 성명, 주민번호, 국적, 주소 다 써요. 거래지분 비율도 쓰고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쓰는데 3번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 이거는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별도 서식으로 내라고 그랬잖아요. 내는 경우면 제출. 매수인이 별도로 내면 거기다 제출. 해당 없으면 투기과열지구 아니란 얘기지. 투기과열지구 아니면 제출 안 하고. 물론 투기과열지구 아닐지라도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을지라도 주택이 아니면 안 내는 거예요. 주택만. 그것도 3억 이상만 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해당이 안 되면 해당 없으면 하는 거죠. 그 아래 칸 색칠해요. 외국인의 부동산 등 매수 용도. 여기 색칠해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는지를 이렇게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이냐, 레저용, 상업용, 공업용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개공도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호, 등록번호, 상호서, 소지 다 쓰게 되어 있네요. 종류가죠. 동그라미 4번. 이거 뭐냐? 토지만 샀니? 건축물만 샀니? 토지와 건축물을 같이 샀니?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자, 5번.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이거죠. 이게 공급계약이죠. 공급계약일 때는 거기다 체크해라. 그 다음에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게 선분양할 거냐, 후분양할 거냐 이걸 말하고 다음 임대주택 분양 전에는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그 임차인은 우선 분양을 받거든요. 그 우선 분양 받을 때 그 분양 전환 거기 체크하는 거고 전매는 가로줄이야. 가로줄. 가로줄인데 이제 분양권, 입주권을 프리미엄 붙여서 팔 때 거기다 체크하라. 분양권이면 분양권에다가 입주권이면 입주권에 표시하고 분양권은 뭐예요?
주시, 건택, 도공산에 따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말하고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조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팔 때는 거의 택하는 거고. 공급계약이 뭔지, 전매가 뭔지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자, 6번. 소재지, 지목 이런 거 쓰는 건데 거기 토지 면적에다가 여러분 적어보세요. 저처럼. 토지 면적에다가 100제곱미터라고 쓰세요. 그럼 그 아래 건축물 면적에다가는 200제곱미터라고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다음 대지권 비율도 있네요. 다음에 6번 밑에 보면 7번 있죠. 계약 대상 면적 거기에다가 토지에다가 30제곱미터라고 쓰고요. 계약 7번입니다. 7번. 7번의 계약 대상 면적 토지에다가 30제곱미터, 건축물에다가는 90제곱미터라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6번으로 올라가서 6번의 맨 오른쪽에 보면은 토지 거래 지분이라고 써 있죠. 그 토지 거래 지분은 100분의 30이라고 쓰고 건축물 거래 지분은 200분의 90이라고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를 이해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6번은 전체 토지 면적은 100인데 7번 계약 대상 면적은 30이다. 30 사기로 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건축물 면적, 전체 건축물 면적은 200인데 내가 그중에 건축물을 90 사기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럼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둘이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거래지분, 건축물 거래지분. 거래지분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저 위에 거래지분 비율 이렇게 쓰면 사람이고 거래지분 비율 이렇게 쓰면 사람인 거고 그다음에 거래지분 이렇게 얘기하면 토지 건축물의 거래지분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거래지분 비율이 뭔지 거래지분이 뭔지 이러면 이해하고 지나가면 돼요. 다음 8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고 써 있는데 왜 물건별이라고 하냐면 부동산이 하나면 하나만 쓰는 건데 부동산이 2개, 3개를 한꺼번에 사는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건별 다 써야 돼요. 토지 얼마, 건축물 얼마 다 각각 쓰라는 거죠. 합쳐 쓰는 게 아니라 나눠서 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급계약, 전매. 그러니까 공급계약이나 전매일 경우에는 그 가격을 쓸 때 공급가액, 이게 분양가죠. 공급가액 쓰고 그 다음에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발코니 비용, 확장 비용 또는 시스템 에어컨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옵션 비용 쓰고 추가 지불액 이건 프리미엄이라고. 프리미엄은 없을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추가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은 역시 부동산이 하나면 8번 가격이나 9번 가격이나 똑같은 건데 부동산이 2개일 땐 8번은 각각 나눠 쓰고 9번은 합쳐 쓰란 뜻이지. 그 다음에 10번 종전 부동산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종전 부동산 여기 있네요. 우리 재건축할 때 입주권을 팔 때 이제 종전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떠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갑은 입주권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 신고를 했어. 신고하면은 을은 입주권의 신고 필증을 받겠죠. 입주권의 신고 필증의 가격은 4억 5천이라고 써 있는 거죠. 자, 4억 5천 써 있는 거예요. 입주권 신고 필증은 언제 써먹냐면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이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입주권 신고 필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종전 부동산 이건 토지인데 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현재 갑이죠. 근데 입주권을 산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도 누구로 바꿔줘야 돼요? 을로 바꿔줘야 되죠.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야. 조합원을 바꾼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려면 종전 부동산에 관한 신고 필증이 한 장 더 있어야 되죠. 이게 있어야 이 종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테니까. 그래서 이게 입주권 거래 신고를 할 때는 신고 필증이 2장이 나와. 2장이 나오는데
이 종전부동산 신고필증 한 장, 그 다음에 입주권 신고필증 한 장, 이게 2장이 나와요. 2장이 나오면 을은 이 종전부동산 토지 신고필증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종전부동산 소유자를 나로 바꾼 다음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건설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걸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필증이 2장 나오려면 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는 입주권 거래신고 부분, 아래 부분 종전부동산 거래신고 부분, 이게 다 한 장에 2개를 쓰는 거예요. 신고필증 이게 2장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제대로 이해를 하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공법에서 도시 및 중앙정 정비법 그 재건축 부분을 배우시면 더 쉽게 이해가 잘 돼요. 뭐 그냥 대충 감만 잡아도 돼요. 지금은 급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기초이론 했을 때 지난 28회 시험 대비할 때는 제가 이 기초이론에 이 부분 아예 안 했어요. 이 부분 안 했다가 이 부분이 공인중개사 법령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약간 무리해서. 네. 저 혼자 바꿀 수도 있는데 지금 따라오실 수 있죠? 오늘 제가 대화를 안 하네. 말도 시켜야 되는데. 자, 좋아. 됐다고 해봐요. 좋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번 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쓰는 거고, 그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도 쓰고, 거래 금액도 쓰고. 거래 금액은 그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 이거만 쓰면 돼요. 괄호 붙여놨죠 거기.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을 씁니다. 이 1억을 추가로 내는 금액은 이거는 새로 질 아파트에 투입될 금액인 거고요. 종전 부동산의 권리 가격과 추가 지불액만 합쳐서 쓰는 거예요. 이 종전 부동산의 가격은 이거 하나만 이용할까요? 이거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을 말하잖아요. 프리미엄을 말하는데 이 종전 부동산의 가격에 이거랑 이걸 제가 쓰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우리는 프리미엄은 입주권에 붙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이 종전 부동산에 붙는 가격이에요. 종전 토지에 붙는 가치 상승분이라고요. 현재 종전 토지는 위에 건축물은 아파트는 다 철거됐죠. 철거됐고 여기에 새로 질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그 예정만으로 이 종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5천만 원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종전 부동산의 가격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입주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추가 지불액과 권리 가격을 합쳐서 종전 부동산의 가격이 적혀 있는 신고필증이 나와요. 자, 뒤로 가봅니다. 뒤로 가서 이제 작성 방법을 이제 천천히 봐야죠. 작성 방법. 밑줄 친 것들이 중요해요.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다가 그 다음 줄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라. 거래 지분 비율, 이거 사람이라고 그랬죠.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거 쓰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5번째 줄 외국인,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라. 외국인일 때만 국적을 꼭 쓰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 이어서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용도란에다가 표시를 해라. 아까 그랬죠 이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금 조달 입주 계획란은 투기 과일지구에 있는 주택이며 가격이 3억 이상일 주택일 때만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아래 2줄 더 건너보면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해라 이거야. 그리고 안 내는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표시하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그다음에 토지 및 건축물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건축물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물만 살 때 토지 건축물을 같이 사는 사람일 경우는 건축물을 사게 되잖아요. 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축물의 종류를 적어라. 뭘 보고 적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건축법 배우시면 알아요. 건축법. 다음 5번.
공급계약은 뭐냐? 공급계약은 세로줄이잖아요. 세로줄이니까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 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러분 그 표랑 같이 보시면 돼요. 표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10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지금 동그라미 5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번호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요. 아니고. 앞장에 있는 동그라미 5번에 들어있는 공급계약에 표시하는 사람 뭐냐. 시행사랑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일 때 거기에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준공 전, 준공 후에 따라 표시하는 거고. 다음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는 법인으로 한정하며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한 주택일 경우에 표시하는 것이고, 전매라는 것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로서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거지. 저 같으면 이렇게 내고 싶어요. 그 공급계약, 5번의 맨 첫 단어 공급계약, 그 다음에 6번째 줄에 있는 전매, 이걸 바꿔치기 하고 싶어요. 바꿔치기해서 내고 싶고, 이번 2017년에 다 신설된 문장들이야 지금 다. 공급계약은 세로줄, 세로줄, 전매는 가로줄. 바뀌지 않도록. 자, 6번. 6번의 소재지 집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대장을 보고 지목과 면적을 쓰고, 건축물 대장을 보고 건축물 면적을 적는 것이며,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대지권 비율을 적는다. 대지권 비율은 대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나와요. 거기만 등기상 증명서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7번.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는다. 토지는 100인데 전체 100인데 30 산다. 건축물은 전체 200인데 90 산다. 실제 거래하는 면적을 계산해 적으라고. 계산해 적고, 그 다음 되게 중요해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땐 집합 건축물은 정용 면적을 적어라. 나머지 건축물일 때는 연면적을 적어라. 특히 집합 건축물이 잘 나왔네요. 집합 건축물의 면적은 연면적 X. 또 집합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합계 X. 이런 식으로 냈었어. 그 다음에 8번. 물건별 거래 가격은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가격을 적는다. 그죠? 각각 적어야지. 그리고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일 경우에는 뭐뭐 써라. 공급 가격, 분양가 말하죠. 발코니 등 옵션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 등, 그리고 추가 지불액, 프리미엄 등 공급 가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 프리미엄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것을 각각 적어라. 다 적어라 이거지. 공급 가액도 공급 가격도 적고 옵션 비용도 적고 그다음 추가 지불액도 적으라고. 그다음 중요한 말이 있네. 각각의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어라. 그 공급계약 전매일 때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어요. 토지 건축물은 안 적고요. 토지 건축물을 사고 팔 때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를 안 적는 거고, 이 공급계약 전매일 때만 부가세를 적어요. 그때는 부가세가 붙는 거니까. 포함이 제외라고 잘 나와 이거. 그 다음에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전체 거래 가격을 적어라.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 부동산별 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으라는 거죠. 자, 10번. 종전 부동산은 뭐 파는 사람만 써라? 입주권 매매하는 사람만 종전 부동산을 쓰는 거다. 네. 입주권 매매일 때만 작성하고 그 분양권 매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쓰시면 된다 이거야. 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11번은 그냥 참고하시고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앞으로 장난 아니네 우리. 어이구 어떻게 한다 이거.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쪽까지 왔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뭘 제출했어요. 이렇게 신고서를 다 작성해 제출했으면 이제 뭘 하고 검증을 하고 신고 필증을 주면 되죠. 자, 이런 과정입니다. 자, 검증을 하려면 검증 체계라는 걸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검증 체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전국적인 실거래가 검증 체계를 국토부에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축운영, 국장이 한다. 그렇게 기억해요. 뭐라고요? 국축운영은 누가 한다고? 국장이 한다고. 이 국토부 장관 자리를 신고관청 이러면 틀리거든요. 자, 동그라미 2번. 그럼 신고관청은 뭘 받았어? 신고받았어. 신고받으면 그 국장이 만들어준 검증 체계로 적정성을 검증해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3번. 신고관청은 그 검증한 결과를 그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관서장에게 통보해야 되겠지. 그럼 세무관서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신고관청은 검증을 했더니 타당하네. 그래서 밑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어떻게 발급해라? 지체 없이 발급해라. 숫자 들으면 틀려. 뭐 10일 이내에 뭐 7일 이내에 틀립니다.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줘라. 미친 듯이 준다. 그리고 5번.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받았을 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원래 매매는 검인 대상이었는데 신고필증 받으면, 신고필증은 매수인이 받을 수도 있고 직거래일 때는, 그리고 이제 개공이 중개했을 땐 개공이 신고필증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은 검인 받은 걸로 보는데, 이 검인이라는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 따라 적용이 돼요. 나중에 이것도 중개실무의 시험법에 들어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검인 받은 걸로 본다. 그럼 양가로 5번은 뭐냐? 이걸 이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의심스러우면 이제 별도의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검증 과정에서 의심스러우면 그때는 뭐 한다? 별도 조사를 한다. 별도 조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처음에 얘가 거부해서, 한쪽이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계약서, 사본, 사유서 이런 첨부 서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동 신고할 때 뭐만 냈고 신고서만 내고, 일방이 국가 등일 때도 신고서만 내고, 개공이 중개했을 때도 신고서만 내요. 신고서만 내는데 이거 말고 별도 자료로 갖고 와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돼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겠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하고. 2번. 신고관청은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나 개공에게 다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 계약서 사본 갖고 와봐. 또 2번이 중요하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갖고 와봐.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라는 것은 입금표, 통장 사본. 나중에 기본서에 자세히 나와요. 입금표나 통장 사본을 갖고 와라. 그리고 매수인이 지금 5억 주고 집 샀는데 그 5억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다 밝혀라. 네. 얼마는 예금이 있었어요. 얼마는 대출을 받은 거예요. 얼마는 주식 채권을 처분한 거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대금 5억 받았잖아요. 이 5억을 예금을 다 안 했다면 나머지는 어디다 썼느냐, 이것도 증명해라. 이렇게 서로 아구가 맞이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고 와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자, 그리고 이제 조사했더니 타당하다. 그럼 또 신고필증 주는 거죠. 신고필증 받고 이제 가서 이제 등기하면 끝나는 절차가 다 끝난 겁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는 여기까지고, 원래 이제 기본서 배우면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프린트에 아예 없어요. 없는데 방금 이제 뭘 받았어요?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가서 등기를 하면 되는데, 등기하기 전에 신고 필증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무효다나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신고관청에서 무효, 취소, 해제된 걸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 등 신고서라는 걸 제출해라 라는 제도를 나중에 배워요. 해제 등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하면 깨지셨어요? 처음으로 없었던 걸로 돌릴게요. 그래서 이제 해제 확인서를 주면 계약이 깨집니다. 그냥 깨지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내가 300제곱미터라고 신고를 잘못했다. 신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이렇게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대해서 정정 신청도 가능해요. 정정 신청. 물론 정정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을 따로 외워요. 뭐 전주, 상사, 비대 종료, 지면 나중에 이렇게 외워요. 일부러 빨리 했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네, 나중에 외웁니다.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정정 신청이 되느냐 이것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정 신청은 내가 200인데 300을 잘못 썼구나. 300을 찍찍 긋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고 200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 필증을 직접 신고한 청에 내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재발급해줘요. 가서 이제 등기하면 돼요. 이런 정정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 필증 받은 이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었다. 두 사람 간의 합의로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계약서 새로 썼겠죠. 재계약서 새로 썼을 거예요. 새로 쓴 계약서와 신고 필증은 일치가 돼야 안 돼. 일치가 안 되죠. 일치가 안 되니까 이때는 변경 신고서라는 걸 써내세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변경 신고서를 써내세요. 서명 날인해서 내시면 새로운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겠습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변경 신고 되느냐? 변경 신고 항목도 배워요. 미지면 저가중잔 이런 식으로 딱 배워요. 나중에. 일부러 빨리 했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요. 나중에 공부하시라고요. 그거는. 이런 제도. 해제 등 신고서 제출, 그다음에 정정 신청, 또 변경 신고 이런 제도도 있고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아주 가끔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원의 마지막은 뭐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과태료가 종류가 많아요. 하나씩 봅시다. 12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첫 번째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됐다 세네요.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거짓 제출했다. 아까 왼쪽 맨 아래에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각각아가 요구할 수 있었죠. 이걸 제출 안 했다. 거짓 제출했다. 그 밖에 추가 필요한 조치는 뭐냐면 입금표 통장사본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언제 이것만 가져오라 했어. 더 가져와. 이게 추가 조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3천 이하 과태료다. 자, 500짜리.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뭐냐?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서 아자 동그라미 신고 안 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60일 안에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하는데 그 자가 누구냐면 그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신고 거부한 자는 직거래했는데 매수인이 거부해서 매도인이 단도신고했다. 그 거부한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0 이하 과태료다. 2번. 개공으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당사자가 개공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했다. 둘이 공동으로 그럴 리는 없고 어느 둘 중에 한 사람 어느 하나가 틀어져가지고 신고하지 마 이렇게 60일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게 한 자. 이것도 아입니다. 세 번째, 거짓 신고를 조장했다, 방조했다. 조장, 방조라는 건 도와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었다. 거짓 신고하는 걸 도와주었다, 방조했다. 누군지 이따 나와요. 조장도 조, 방조도 조. 그 다음에 4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는 자, 거짓 제출했다. 여기는 왜? 여러분 왼쪽 맨 아래 보면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거 안 내면 3천 이하였죠. 이거 말고 계약서 사본 이런 거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개공으로 하여금 거짓 신고할 것을 요구한 자. 당사자가 개공에게 거짓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그래서 줘요. 이게 500만 원이 과태료다. 500만 원의 과태료는 뭐라고 해요? 줘요. 왜 이렇게 좋아요? 그 중에 제일 싸니까 줘요. 줘왜요. 양으로 3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라고 되어 있네요. 취득가액은 예를 들어서 7억에 계약을 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8억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 하루 거짓 신고했다면 취득가액 얼마예요? 7억이 취득가액. 실제 둘이 취득한 가액이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를 준다. 5% 이하 과태료 준다는 거죠. 딱 5%가 아니고 5% 이하. 거짓 신고한 그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뭐 7억의 거짓 신고, 아니 실제 계약은 7억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10% 미만, 7억 7천 미만으로 거짓 신고하게 걸리면 2% 때리고, 그다음에 10% 이상 20% 미만. 그럼 이제 7억 7천에서 8억 4천 미만으로 거짓 신고했으면 4% 과태료. 그다음에 20% 이상 8억 4천 이상으로 신고한 게 적발되면 5% 이게 과태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5% 이하 이게 된 거죠. 그 단계를 지금 외울 필요 없고요. 자, 그럼 누구냐?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말 그대로 거짓 신고한 거야. 거짓 신고. 거짓 신고는 직거래일 때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다. 그럼 당사자가 과태료 5% 이하고, 개공이 거짓 신고했다. 그럼 개공이 5%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공이 거짓 신고를 했다면 그 당사자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 개공이 혼자서 거짓 신고할 수 있어요? 이제 거짓 신고한 게 걸렸어 공무원이 개공한테 왜 그랬어? 왜 거짓 신고했어? 당사자가 시켰지? 그랬더니 개공이 아니에요, 시킨 거 아니고요. 제가 그날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우울했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개그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적혀 있죠. 자, 이렇게 이거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를 뭐 했다? 요구했다. 거짓 신고 요구해서 개공이 뭘 했다? 개공이 거짓 신고를 했다. 그러면 A랑 B는 얼마 이하 과태료? 그렇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개공은 그렇죠.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이해하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자, 여기 잘 보세요. A, B 거래 당사자 개공, 갑. 자, 당사자가 개공한테 거짓 신고 해주세요. 아까 요거했어. 거짓 신고 해주세요. 개공이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이렇게 돼요. 거짓 신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개공이 싫거든요. 왜 나한테 그래요? 아유, 이거 걸리면 큰일 나. 걸리면 5% 과태료. 7억에 5%면 3,500만 원 과태료. 아, 안 돼. 안 돼. 당사자가 개공한테 좀 해줘 봐. 해줘. 좀 안 걸려 잘. 우리 많이 했어. 좀 해줘봐. 개공이. 안 된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 안 되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복비 더 드릴게. 말을 하던가 그냥. 복비 더 드릴게. 개공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개공이 말하면 나 겁난다고. 그러면 개공이 뭐라고 하냐면 당사자한테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 둘이 거짓 신고하세요. 거짓 신고를 하고 저는 거짓 신고를 도와드릴게요. 조장 방조.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면 일단 계약서가 개공이 적었잖아요. 그럼 계약서 찢어서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계약서 새로 써야 돼. 직거래로. 갑 A, B로 직거래로 계약서를 새로 써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도 직거래로 써요. 나 빼고 이렇게 써요. 그다음 복비는 현금으로 받고. 네. 영수증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다 지워. 카톡 다 나가게요.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사이야? 모르는 사이야. 절대 아는 척도, 지나가다 아는 척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개공이 어떻게 했고,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고, 당사자가 거짓 신고했다. 이게 걸렸다.
왜 걸리냐? 거짓 신고액이 걸렸는데 AB가 뭐래요? 사실은 저 사장님이 도와준 거라고요. 죽을 땐 같이 죽잖아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갑 있죠. 개공갑. 개공갑은 거짓 신고 조장 방조했으니까 얼마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것이고, 그럼 AB는 뭐냐? AB는 즉 개공이 중개했으면 당사자는 뭐가 아니에요? 당사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니잖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인데 뭘 했다? 거짓 신고했을 때도 똑같은 과태료 주겠다. 5%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밑에 과태료 부과는 신고한청에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만 이해하면 끝나는데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일 한번 들었죠. 첫 시간에. 자, 강남구에 중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 어디가 신고해라? 여기다 신고해라. 신고하는데 이건 이제 위반했다 이거지. 위반하면 강남구가 이 개공한테 이제 과태료 주는 거죠. 이 과태료 주는 사실을 여기에도 이제 알려주라는 거예요. 통보를 해주라 이거야. 그래서 신고관청이 개공에게 과태료 주었으면 그 과태료 부과 사실을 등록관청에도 통보를 해주세요. 10일 이내에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자, 11번째 시간 12번째 11강 12강에서는 우리 토지거래 허가를 공부하겠습니다.